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내용 복습하고 처럼 내용 나가겠습니다. 네, 일단 3.3에서는 상수계수를 가지는 선형민 방식의 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동차 선형 방정식의 모든 솔루션 해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AI는 실수 상수가 됩니다. 그리고 AN은 0과 같지 만약 AN 0과 같게 되면 이거는 n개 민방식 아니고 n-1개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녀선의 민방식을 풀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 방정식을 사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선형 민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y2' 플러스 b y' 플러스 c y 같게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알다시피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y 같기로 익스포넨셜의 mx 하면 우리가 여기서 m만 결정해 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m을 결정하기 위해서 y 같기로 익스포넨셜 mx 승을 14번식에다 대입을 하게 됩니다. 대입하고 정리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exponential mx 승을 앞으로 공통인수에 대항으로 빼게 되면 m에 관한 이런 1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m에 관한 1차 방식을 풀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exponential mx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이 파트만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m 제곱 플러스 bm 플러스 c는 각기 0 해가지고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 방식 풀게 되면 일반적으로 해가 두 개가 나타나는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게 되면 이때는 m1하고 m2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과 같게 되면 이때는 서로 같은 실수근이 되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게 되면 m1하고 m2는 케일러의 복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y 같기로 익스포넨셜의 mx 했기 때문에 요 m만 결정되게 되면 해가 결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근, 서로 다른 실수근일 때는 두 개의 솔루션을 가집니다. y1 같기로 익스포넨셜 m1x, y2 같기로 익스포넨셜의 m2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솔루션은 선형 독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해는 y 같기로 c1의 exponential m1x 플러스 c2의 exponential의 m2x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우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서로 같은 두 개의 실수근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같은 두 개의 실수근 가지게 되면 m1하고 m2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솔루션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y1 같기로 exponential의 m1x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개수의 함수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해를 하나 알게 되면 다른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구하게 되면 일단 여기서 보니까 m1하고 m2가 같기 때문에 m1 같기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솔루션은 이 공식 있죠. y2 같기로 y1의 적분의 y1 제곱분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p dx를 해서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x 곱하기 exponential의 m1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적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px 뭐가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저널 솔루션은 일반 해는 y 같기로 c1의 exponential의 m1x 플러스 c2의 c2x의 exponential의 m1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켈레 복소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m1하고 m2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일반 해는 y 같기로 c1의 exponential의 알파 플러스 베타 ix 플러스 c2의 exponential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ix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표현한 솔루션은 그 방정식은 모두 실수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표현한 거는 지금 복소수 형태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기는 실수 방정식이면 실수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C1하고 C2를 적당히 선택하게 되면 여기 Y를
실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C1하고 C2를 1로 취하고 하고 C1하고 마이너스 C2를 1로 취하게 되면 두 개의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솔루션 뭐가 되는가 하면 y1 같기로 이 익스포넨셜 알파 x의 코사인 베타 x가 되고 y2는 이 i 승의 익스포넨셜 알파 x 사인 베타 x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상수배를 곱해도 네,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i 대신에 여기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i를 곱하게 되면 이건 2가 됩니다. 혹은 뭐 2분의 1 곱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일러 공식을 네,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익스포넨셜 i 시타는 같기로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를 네, 사용해 가지고 네, 표현한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익스포넨셜 알파 x의 코사인 베타 x하고 익스포넨셜 알파 x의 사인 베타 x는 네, 14번식의 네, 리얼 솔루션, 네, 실수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네, 펀더멘털 셋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서 네,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해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런 켈레 복소수인 경우에는 y가 기로 익스포넨셜 알파 x의 c1의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c2의 사인 베타 x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은 네, 필요 없고 여기서 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결론만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계 민방식이 세 개 줬는데요. 세 개는 네, 각각 서로 다른 실수군 가진 거, 서로 같은 실수군, 서로 다른 실수군인데 복수인 경우 등등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네, a m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bm 플러스 c는 각경 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풀게 되면 m1은 마이너스 2분의 1, m2는 3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 일반 해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네, m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25 했을 때는 mn2가 5가 됩니다. 서로 같은 실수군이죠. 그래서 c1 플러스 c2x의 익스포넨셜의 5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인 경우에는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7 각경하게 되면 m1, m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해는 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x 실수부 되고 c1의 코사인 루트 3x 플러스 c2의 사인 루트 3x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네, 배운 네, 정리 네, 이런 방법만 알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구하는 과정도 알면 좋겠지만 네, 실제 응용에서는 우리가 방법만 알게 되면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도 똑같겠죠. 이 경우는 일단 우리가 일반 해를 구한 다음에 네, 초이값을 넣어가지고 네, 일반 해에서 나타난 네, 여기에 있는 상수들을 네, 특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y 2' 플러스 4y' 플러스 17y 각경 y0가 마이너스 1, y'0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네, 특성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m1하고 m2를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봤더니 m1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i가 되고 m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해는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의 c1의 코사인 2x 여기 2 플러스 c2의 사인 2x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y0 갖기 마이너스 1 대입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c1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여기서 미분을 사용하죠. 네, 여기 해를 미분하게 되면 y''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용 대입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c2가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초이값 문제의 해는 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도 네, 각각 네, 구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적어본 것도 좋습니다. 네, 세 번째 example인 경우에는 네, 두 개의 매우 중요한 네, 두 개의 네, 민방식이 있겠습니다. y2'의 플러스 k제곱 yn 각기형, y2'의 마이너스 k제곱 yn 각기형. 네, 이거는 실제로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네, 방정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y2'의 플러스 k제곱 yn 각기형 하게 되면 네, 보조 방식, 네, 특정 방식은 m제곱 플러스 k제곱 각기형 해가지고 네, m1, m2는 플러스 마이너스 ki가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일반 해는 뭐가 되는가 하면 y는 각기로 c1의 코사인 kx 플러스 c2의 사인 kx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y2'의 마이너스 k제곱 y는 각기형 했을 때 네, m은 플러스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c1의 exponential kx 플러스 c2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kx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혹은 네, 하이퍼 사인, 하이퍼 코사인 형태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고개민 방식인 경우에는 네,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똑같이 앞에 있는 이계민 방식 풀 때와 똑같이 네, 이런 특성 당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식은 이게 n개 비분수이기 때문에 n차 네, 폴리노미얼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당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식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근이 모두 n개가 있게 되는데요. 네, n개가 있을 때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네, 그 중에 같은 거 될 수 있고 등등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모든 솔루션이 다 리얼이고요. 실수이고 서로 다르다면 네, 일반 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항하고 똑같죠. 네, 그리고 네,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M1은 네, 중복도가 K가 되겠습니다. 네, 16번 이 16분 방식의 네, 중복도가 K인 네, 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해는 뭘 포함하면 이걸 포함하면 C1 플러스 C2X 플러스 C3X 제곱 플러스 네, CK의 X의 K 마이너스 1승의 익스포넨셜의 M1X가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기민 방식일 때 네, 중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때 중복도는 2가 됩니다. 그래서 K가 2인 경우에는 요거는 C2의 X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중복도가 K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복소수근인 경우에도 네, 똑같이 네, 형태로 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근인 경우에는 그래서 a 플러스 bi가 근되게 되면 a 마이너스 bi도 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3개 민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3' 플러스 3배의 y2' 마이너스 4y 같기 0. 네, 그래서 일단은 네, 보도 방식 계산하게 되면 m3승 플러스 3m제곱 마이너스 4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근이 3개가 나오겠죠. 네, m는 1, m2, m3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해는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C1의 exponential x. 일단 m1의 중복도는 1이 되고 m2, m3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중복도는 2가 됩니다. 그래서 C2 플러스 C3x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2x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개 네, 민방식인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네, 대항되는 네, 특성 당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4순 플러스 2m제곱 플러스 1각기 0. 일단은 근이 4개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 근이 뭐가 되는 거면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데요. 여기 m1과 m3가 i가 되고 m2하고 m4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러니까 i가 지금 중근이 네, 중복도가 2가 되고 이것도 중복도가 2가 됩니다. 네, 그러므로 네, 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C1의 코사인 x 플러스 C2의 사인 x. 네, 요 경우는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i에 대항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중복도가 있기 때문에 네, x의 C3의 코사인 x 플러스 C4의 사인 x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i의 중복도가 2가 되기 때문에 x가 곱해진 게 하나가 있겠죠. 네, 여기도 똑같습니다. 네, 3.3에서는 네, 이런 문제들을 풀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문제들은 대부분 다 네, 네, 당식 계산해가지고 네, 당식 근에 의존해가지고 다이렉트하게 네, 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네, 근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지만 뭐 매우 쉽다면 네, 그 중에 몇 개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네, 3.4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뭘 풀 건가 하면 앞에서는 우리가 푼게 네, 동차 방정식의 형태를 풀었죠. 네, 여기서는 우리가 동차 방정식 형태를 푸는 게 아니고 네, 비동차 방정식 형태를 네,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17번 식과 같은 비동차 방정식인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개수는 다 상수인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17번식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첫 번째는 동차 방정식의 해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네, 선형 방정식의 이론에 의하면 네, 비동사 방정식의 해는 동사 방정식의 해에다가 플러스 네, 특수해를 더하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동사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네, 비동사 방정식의 특수해를 찾는 형태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개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네, y 같기로 yc 플러스 yp가 되고 yc는 네, 동차 방정식 해가 되고 yp는 네,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처럼 네, 미정계수법을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정계수법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계수법 사용한 거는 네, 여기서 yp를 구하기 위해서 미정계수법을 사용합니다. 일단은 동사 방식 해 구하는 거는 앞에서 했다시피 네,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yp만 구하게 되면 이 여기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yp를 구하기 위해서 네, yp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처럼 네, 미정계수법을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정 조건이 있는데요. 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특수한 경우만 됩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만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an, a-, a1, a0가 다 뭐가 되는가 하면 일단은 다 상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네, 함수인 경우도 뭐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네, 일단은 제일 쉬운 거로 하니까 네, 상수인 경우부터 고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gx도 네, 특수한 경우만 고르겠습니다. gx도 실제로는 이게 오른쪽 텀이면 뭐 다양한 함수가 있을 수가 있죠. 뭐 로그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지수 함수, 사인 함수 뭐 등등 하이퍼사인, 하이퍼코사인 이런 형태도 다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특정하게 몇 가지 경우만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저게 되지 않습니다. 네, 특수한 경우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gx는 콘스탄트, 상수인 경우, 폴리노미얼, 당식 함수, 익스포넨셜 함수는 네, 지수 함수, 지수 함수는 익스포넨셜 알파 x 형태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알파 x 제곱하면 이런 거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인 함수, 사인 베타 x, 코사인 베타 x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있는 네, 콘스탄트, 프리노미얼, 익스포넨셜, 네, 사인, 코사인의 네, 파이나이트 섬, 네, 유한합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네, 이 몇 가지의 곱 형태만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네, 이 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이런 경우는 네,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gx가 lnx x분의 1 탄젠트 x 네, 사인 역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는 미정계수법을 사용해 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네,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샘플 통해 가지고 할 건데요. 네, 일반 해를 네,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네, 미정계수법을 사용해 가지고 네, y2' 플러스 4y' 마이너스 2y 같기로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네, 여기 보게 되면 이건 당식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네, 뭘 해야 되나요? 네, 동차 방식 해를 구해야 되죠. 네, 동차 방식 해를 구하려면 여기에는 동차 방식이 주어지고요. 동차 방식에 해당되는 네, 특성 방식. 그래서 특성 방식 구하게 되면 m1은 같기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루트 6, m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이 됩니다. 서로 다르죠. 그러므로 동차 방식의 해는 뭐가 되는가 하면 c1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루트 6 네, 여러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gx가 지금 2차 당식이죠. 2차 당식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는 파티큘러 솔루션이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네, 이 미분하게 되면 당식 미분하면 똑같이 당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은 어떤 당식이 아닐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네, 당식 미분하게 되면 네, 차수가 하나 떨어지죠. 네, 이건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차수가 2차씩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y 같습니다. 그러므로 yp는 뭐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네, 2차 당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p 같기로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는 a, b, c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 yp를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항하고 네, 매치시켜 가지고 네, 여기는 a, b, c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네, yp가 솔루션을 하게 되면 yp2' 플러스 4p' 마이너스 2yp는 네, 각각 이렇게 되겠죠. 예, yp를 두 번 미분하게 되면 2a가 되고 네, yp 프라임 하게 되면 2ax 플러스 b가 됩니다. 앞에 4 곱해지고 네, 그리고 yp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여기에는 x 앞에 있는 개수하고 여기 마이너스 3이 같고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하고 2가 같고 상수항과 6가 같게 돼요. 그러면 여기 ABC에 관련된 3원 1차 연립 방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일차 방식을 만들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A에서 네,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A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B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B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네, 이게 A, B 다 결정했으니까 대입하게 되면 C도 결정할 수가 있겠죠. C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러므로 파티클 솔루션은 yp 같기로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2분의 5 x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파티클 솔루션 계산했으니까 네, 여기에는 동사 방식 해다가 플러스 파티클 솔루션을 더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려는 민 방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식 형태로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당식이 아니고 상가 함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이게 yp만 구하면 되겠죠. 동사 방식 해 구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네, 파티큘러 솔루션만 네, 계산을 해줍니다. 네, 미정계수법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gx가 2배 사인 3x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네,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요. 네,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 되죠. 네, 그러므로 여기에는 yp는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가 하면 a배의 코사인 3x 플러스 b배의 사인 3x 형태가 됩니다. 네, 여기 지금 두 번 미분되어 있고 한 번 미분되어 있고 이런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사인 3x가 되려면 두 번 미분 했을 때는 이게 사인을 두 번 미분하면 사인 되죠. 한 번 미분은 네, 코사인 미분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a의 코사인 3x 플러스 b의 사인 3x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yp가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대입해도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yp의 2 프라임, yp 프라임 해가지고 대입하고 정리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코사인 3x, 사인 3x, 사인 3x. 일반적으로 사인하고 코사인은 네, 어떤 성질까지는 가면 서로 같게 되면 이게 그런 형태를 가집니다. 앞에서 말한 네, 선형 독립이 됩니다. 선형 독립. 그래서 사인 3x, 코사인 3x하고 사인 3x는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둘씩 같으려면 코사인 3x 앞에 있는 개수는 0이 돼야 되고요. 3a-8b는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a와 b에 관련된 네, 선형 방정식을 연립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계산하게 되면 73분의 6 되고 b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73분의 16이 됩니다. 그러므로 파티클 솔루션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티클 솔루션을 계산하게 되면 네, 일반 해는 구할 수가 있죠. 네, 동사 방식 해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조금 복잡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g가 네, 앞에처럼 뭐 사인 함수, 뭐 혹은 네, 당식 형태로 구성된 게 아니고 당식도 있고 네, 당식하고 네, 지수 함수의 곱 형태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 사용하는가 하면 앞에서 네, 특수해는 뭘 만족하는가요? 중처분리를 만족하죠. 중처분리를 사용해가지고 해를 각각 구합니다. 그러니까 당식은 당식끼리, 네, 그리고 지수함수는 지수함수끼리 구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gx는 당근 형태로 적을 수가 있는 g1 플러스 g2로 적을 수 있는데 g1은 당식 4x-5가 되고 g2는 6x의 exponential의 2x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1에 해당되는 네, 파티클 솔루션 계산하고 G2에 해당되는 파티클 솔루션 계산한 다음에 둘 더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G1에 해당되는 파티클 솔루션을 계산하겠습니다. G1 같기로 4x-5 하게 되면 당식이죠. 그래서 YP1도 뭐가 되냐면 당식이 됩니다. 네, 근데 당식 했을 때 여기 있는 당식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도 관건이 있는데 네, 뭐가 관련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네, 가장 높은 차수하고 관련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지금 4x-5가 되니까 여기에는 네, 솔루션은 ax 플러스 b로 해주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에 지금 이계 미분도 있고 일계 미분도 있고 네, y도 있죠. 일반적으로 이계 미분하게 되면 차수가 두 개로 떨어지고 y 프라임 하게 되면 차수가 하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y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2차 당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당식 하게 되면 네, 여기에 있는 y 앞에 있는 상수가 x 곱하기 개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차수는 여기에 있는 차수에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4x-5가 몇 차가 되면 네, 거기에 있는 차수도 똑같이 네, 1차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에 yp1은 x 플러스 b 형태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차수를 똑같이 맞췄는데 대입하니까 네, 여기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차수를 한 차수 높여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는 차수를 맞춰가지고 대입을 했는데, 네, 만약 계산되면 네, 좋고요. 근데 계산이 안 되면 계산 안 된다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거 대입했더니 여기 있는 값이 완전히 0이 됩니다.
걔가 동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차수를 한 차수 높아주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완벽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네, yp1을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y2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마이너스 3y에다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네, a는 마이너스 3분의 4, b는 9분의 23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식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식 세운 다음에 네, 계산은 네, 차츰차츰 하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g2x는 지금 6x의 exponential 2x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지수 함수하고 지금 1차 방식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yp2는 cx 플러스 2의 exponential의 2x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차 식이라서 네, 1차로 했는데 대입을 했더니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당시 차수를 한 차수 높여줍니다. 그럴 때는 cx 플러스 2의 exponential 2x에서 대입을 했는데 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 하는가 하면 2차식으로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1차식으로는 여기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하게 되면 네, yp2의 두번 미분 네,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 해가지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3c는 각기 6이 되고 2c 마이너스 3e는 0이 되고 해서 c는 각기 마이너스 2, e는 각기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파티클 솔루션은 yp1 플러스 yp2 해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해 찾는 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일단은 여기에는 네, 오른쪽 항에서 네, 당식은 당식끼리, 네, 당식하고 지수함수는 지수함수끼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하면 지금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생기는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여기 지금 exponential x가 있죠. 그래서 exponential x를 네, 어떤 상수로 곱해가지고 하게 되면 네,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여기에 있는 값이 뭐가 되는가 y2 프라임 마이너스 5y 프라임 플러스 4y가 0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8배 exponential x와 같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8배 exponential x가 되니까 yp가 그 a exponential x라고 뒀습니다.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네, 왼쪽은 0이 되는데 오른쪽은 8배 exponential x가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해가 존재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특수해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특수해는 존재합니다. 네,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네, 실제로 y2 프라임 마이너스 5y 프라임 플러스 4y 했을 때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뭐가 생길까요? 네, 네, 동차방식 해에 exponential x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차방식 해는 우리가 여기에는 오른쪽 항을 0으로 만드는 거죠. 동차방식 해에 exponential x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앞에서 배운 네, 계수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가 exponential x를 해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또 해가 하나 생깁니다. 네, 그 yp가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이미 존재합니다. yc가 뭐가 되는 c1 exponential x 플러스 c2의 exponential 4x가 됩니다. 여기 존재하죠. 네, 그러므로 이게 a의 exponential x 해봤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네, 앞에다가 x를 하나 곱해줍니다. yp인 같기로 ax 플러스 exponential x 다시 놓고 말하면 여기 앞에 있는 네, 당식의 차수를 한 차수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 했을 때는 지금 상수가 되니까 차수가 0차가 되죠. 그것을 한 1차로 높여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p는 같기로 ax의 exponential x라 해가지고 네,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네, a가 마이너스 3분의 8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파티클 솔루션은 마이너스 3분의 8 x의 exponential x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네, 항을 관찰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네, 미정계수법을 설정한 다음에 네, 미정계수법을 사용해 가지고 구하되 만약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미정계수법은 당식의 차수를 한 차수 높여서 네,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일단은 네, 동차방식 해를 구합니다. 네, 동차방식 해를 구해 가지고 만약 미정계수법에 있는 네, 부분이 동차방식에 있게 되면 그 파트는 빼 가지고 차수를 높여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네, 미정계수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gx가 이렇게 줬을 때 네, yp는 다음과 같이 미정계수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x가 1 하게 되면 yp는 a라고 줄 수 있고 gx가 3x고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ax고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 지금 2차가 되죠. 그럼 똑같이 2차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나온 그 경우가 어느 때 생기는가 하면 네, 이런 형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sin x, cosine x 형태가 생길 수 있고 뭐 exponential 함수 형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빼고는 대부분 다 자수를 내기면 2차면 여기도 2차 맞춰주면 됩니다. 네, sin 4x인 경우에는 a배 cosine 4x 플러스 b배 sin 4x로 두면 하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4x인 경우는 a배 cosine 4x 플러스 b배 sin 4x로 두면 됩니다. exponential ox 하게 되면 a 곱하기 exponential ox로 했는데 만약 exponential ox가 네, 동사 방정식 해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a 쓰면 되는 게 아니고 ax의 exponential x로 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9x-2의 exponential x 했을 때는 x 플러스 b 형태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exponential 3x의 sin 4x 했을 때는 exponential 3x의 a의 cosine 4x 플러스 b의 sin 4x로 하면 됩니다. 네, 이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당식이 나타나게 되면 당식은 네, 1차면 ax 플러스 b 형태로 적으면 됩니다. 코사인 나타나게 되면 사인도 무조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티큘러 솔루션 특수해를 찾는 건데요. y2' 마이너스 8y' 플러스 25y는 각기 5x3승의 exponential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배의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이 동차방식 해를 구해봅니다. 동차방식 해 구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exponential 4x의 c1의 cosine 3x 플러스 c2의 sin 3x가 됩니다. 네, 여기 관찰해 보니까 exponential 4x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네, 자수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차식이 되니까 똑같이 3차식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 여기에 exponential 3x가 있습니다. exponential 3x가 있게 되면 이건 다르게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 또 코사인 사인이 있죠. 네, 근데 C1이 0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만약 이게 exponential 4x가 된 게 아니고 exponential의 마이너스 x 하게 되면 네, 차수를 한 차수 높여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파티클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 번째 문제는 y2'의 플러스 4y 같기로 x의 코사인 x가 됩니다. 네, 이 경우는 네, yc를 계산하게 되면 네, c1의 코사인 2x 플러스 c2의 사인 2x가 됩니다. 똑같이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여기는 x인데 여기는 코사인 x죠. 사인 x죠. 네, 그러므로 네, yp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x가 있으니까 ax 플러스 b의 코사인 x 플러스 cx 플러스 2의 사인 x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 사인 x 여기 코사인 x 사인 x가 있게 되면 여기 b하고 e는 무시해도 됩니다. 0으로도 됩니다. 네, 똑같이 케이스 1이 되는데 케이스 1은 동차 방식의 핵에 있는 해하고 여기에 있는 네, 오른쪽 항이 서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케이스 2는 포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 찾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동차 방식 해를 먼저 찾고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방식 해 계산하게 되면 C1의 exponential x 플러스 C2의 exponential 7x 이게 2하고 7을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죠. 여기 m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14는 각기 0 하게 되면 인수분해 하면 이 7이 되겠죠. 그래서 C1의 cosine 2x 플러스 C2의 exponential 7x가 됩니다. 여기면 2x, 7x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죠. 네, 그러므로 다이렉트하게 네,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 x제곱에 해당되는 거 네, 그리고 2의 코사인 2x, f의 사인 2x, 사인 2x에 해당되는 거. 네, 그리고 exponential 6x, x에 해당되는 건 gx 플러스 h의 exponential 6x로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실제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려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시험에 낸다면 이렇게 복잡한 형태는 복잡한가요? 너무 복잡하진 않네요. 뭐 이 정도까지는 낼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는 A, B, C, D, E, F, G, H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일단은 미분해가지고 대입, 네, 비교를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 A, B, C, A, F, G, H가 뭐가 되는지를 한번 네, 구해보기 바랍니다.
네, 미분해가지고 대입해서 네, 비교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특수해인 경우 케이스 2인 경우에는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y2'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y는 각각 exponential x 해가지고 동사방식 해를 구했더니 c1 플러스 c2 x의 exponential x가 됩니다. 이게 지금 exponential x가죠. 원래는 네, 앞에서 의하면 네, yp는 같기로 a exponential x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에는 exponential 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차항까지 포함됐죠. 네, 그러므로 네, 여기 원래는 a의 exponential x라 하면 되지 않고요. 뭐 ax exponential x라도 안 되고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차수 높은 거 하나 더 높게 되면 x제곱의 exponential x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함되는 경우는 네, 포함되는 차수보다 높은 차수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yp 같기로 ax제곱의 exponential x라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네, 2a exponential x는 exponential x가 됩니다. 이거 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요것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yp는 ax제곱의 exponential의 x가 됩니다. 그래서 yp를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yp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네, a에 네, 고르치겠습니다. 일단 x가 미분하게 되면 2x의 exponential의 x가 되고요. 네, exponential x 미분하게 되면 x제곱의 exponential x가 되네요. 다시 정리하게 되면 a 예, 2x 플러스 x제곱의 exponential의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미분도 더 필요하겠네요. yp의 두 번 미분. 네, 두 번 미분할 때는 이거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yp 프라임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a가 앞에 있고요. 네, 괄호 치고 일단은 2x 플러스 x제곱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여기는 네, 2 플러스 2x가 되고 네, exponential의 x 되고 여기 또 미분하게 되면 똑같이 2x 플러스 x제곱의 exponential의 x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a 네, 2가 되나요? 2 4x 플러스 x제곱의 exponential의 x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식을 4개 yp 프라임, yp2 프라임을 어디다 대입하는가 하면 원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yp2 프라임 빼기 2배의 yp 프라임 플러스 yp는 네, 일단 a가 앞에다 있네요. 네, a는 그대로 두고 네, yp2 프라임은 네, 2 플러스 4x 플러스 x제곱의 exponential x가 되고 여기에 빼기 2배의 a에 2x 플러스 x제곱의 exponential x 플러스 ax제곱의 exponential x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x제곱은 없어지네요. 네,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x제곱 하니까 x제곱은 없어지고 네, 네, 그리고 x항도 없어지네요. 여기에 4x하고 여기 2, 4 하니까 남는 게 2a의 exponential x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뭔가는 exponential x와 같죠. 네, 그러므로 여기서 a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 맞나요? 맞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일단은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 하면 네, 동사 방식의 해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동사 방식 해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수 함수 혹은 사인 함수가 네, 여기에
오른쪽 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관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exponential x가 여기에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particle solution 계산할 때 ax의 제곱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상수항 1차항에다 포함되기 때문에 상수항하고 1차항은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보다 1차 수가 높은 거는 ax 제곱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도 우리가 똑같은데요. 일단은 네, 조각 문제를 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y2 프라임 플러스 y 같기로 4x에 플러스 10배의 sin x가 되고 y 파이는 0 되고 y 프라임의 파이는 2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동사방식을 먼저 구해봤습니다. y2 프라임 플러스 y 하니까 m제곱 플러스 1 각기 0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돼서 네, yc는 뭐가 되는가 하면 c1의 코사인 x 플러스 c2의 sin x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sin x가 있죠. 네, 여기 sin x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파티클 솔루션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x 플러스 b의 플러스 x. 네, 원래 10x 하면 원래는 c의 코사인 x 플러스 2의 sin x가 되는데 여기 sin x와 여기 sin x가 똑같게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x 항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차수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b의 x의 c의 코사인 x 플러스 2의 sin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각각 미분해 가지고 대입을 합니다. 네, 일단은 네, 한번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요? 이것도 네, 안 해도 되겠죠. 한번 미분하고 네, yp를 대입하고 하면서 네,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x 플러스 b의 마이너스 2 c의 sin x 플러스 2의 cosine x가 됩니다. 네, 이게 뭐가 같은가 하면 4x 플러스 10배의 sin x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네, 서로 비교하게 되면 일단 비교하는 게 지금 여기서 x 앞에 있는 개수, sin x 앞에 있는 개수, cosine x 앞에 있는 개수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 개수.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x 상수 1, sin x, cosine x는 네, 뭐가 되는가 하면 서로 독립이 됩니다. 독립. 선형 독립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기 x를 sin x의 어떤 상수배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서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A는 4가 되고 B는 0이 되고 C는 마이너스 5가 되고 E는 0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티클 솔루션은 4x 마이너스 5x의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러므로 네, 일반 해는 뭐가 되는가 하면 y 같기로 C1의 코사인 x 플러스 C2의 sin x 요거는 네, 동차 방식 해 네, 보조해죠. 플러스 4x 마이너스 5x의 코사인 x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C1, C2로 결정해야 되는데 요거는 네, 절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yp가 0이죠. 그래서 yp가 0이고 y'의 파이가 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C1이 9파이가 되고 C2가 7이 됩니다. 뭐 이거는 하는 게 쉽죠. 일단은 첫 번째 예에서 파이를 대입했을 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되고 사인 파이는 0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하면 네, C1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C2가 지금 파이 대입했을 때는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네, 9파이가 되고요. 네, 그리고 y 프라임 하게 되면 뭐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사인 되고 네, 사인은 코사인이 되죠. 여기 4x는 4가 되고 네, 5x의 코사인 x는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x의 코사인 x 미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 x 코사인 x를 미분하게 되면 일단 x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고 코사인 x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사인 x가 되네요.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파이 대입하면 여기 날아가고 코사인 8가 마이너스 1 해서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2가 7이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해는 뭐가 되는가 하면 y 같기로 9파이 마이너스 5x의 코사인 x 플러스 7배의 사인 x 플러스 4x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미분방식 해를 구할 때 이런 네, 비동사 방식 해를 구할 때 일단 동사 방식 해를 구한 다음에 동사 방식 해하고 여기에는 오른쪽 항을 비교를 해가지고 미성계수법 사용해가지고 특수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y2 프라임 마이너스 6y 프라임 플러스 9y 같기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뭐 이것도 또 비슷하죠. 일단은 네, 동사 방식 해 계산하면 y신 같기로 c1 플러스 c2x의 exponential 3x가 됩니다.
그러므로 파티클 솔루션은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일단은 여기 당식이 되니까 x고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 여기는 여기 상수항 1차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 x분의 3x x분의 3x죠. 그래서 2x제곱의 x분의 3x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분해 가지고 대입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x가 앞에 있는 개수, x 앞에 있는 개수, exponential 3x 앞에 있는 개수, 상수항 개수를 비교하게 되면 a가 3분의 2, b가 9분의 8, c가 3분의 2, e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는 1번, 7번, 13번, 15번, 23번, 29번, 33번, 37번, 41번이 되겠는데요. 앞에 했던 그 방법을 잘 알려면 이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방법은 너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은 동사방식 구한 다음에 그거 하고 오른쪽 항 비교해가지고 미정계수법을 사용해서 파티클 솔루션을 정해가지고 미정계수법 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